이번 시간에는 편집에 사용이 되는 다양한 툴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미리 몇 개의 클립을 가져온 상태인데요. 샐러드데이 1번, 2번, 3번, 4번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클립을 가져다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의 클립을 타임라인에 적용을 한 후에 이렇게 편집을 해 놓습니다. 지금 같은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 바로 가장 상단에 있는 선택 도구입니다. 선택 도구는 클립을 선택을 하거나 이동, 그리고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서 편집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툴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은 선택 도구인데요. 가령 몇 개의 클립을 편집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은 다른 트랙에 갖다 놓습니다. 적당하게 확대 축소를 해주고요. 이렇게 편집을 한 후에 가령 이 클립을 모두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물론 모두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A 키를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클립은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모두 선택이 됐기 때문에 선택된 클립이 모두 이동이 됩니다. 또한 딜트 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클립은 모두 한 번에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클립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A 키라는 단축키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지금 살펴볼 트랙 선택 도구는 특정 시간, 즉 클립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트랙을 선택을 하거나 뒤쪽에 있는 트랙의 클립들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앞쪽으로 트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 놓고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두 번째 클립이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클립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클립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쪽에 있는 클립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역시 선택된 클립들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타임라인의 트랙과는 상관없이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만약 선택하고자 하는 클립을 특정 트랙에 국한되게 한다면 이때는 지금의 두 개의 화살표를 없애줘야 되는데요. 없애주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화살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의 이 클립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뒤쪽에 클립이 있지만 해당 트랙이 아닌 다른 트랙에 있는 클립에 대해서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화살표와 Shift 키를 눌러서 하나의 화살표로 만들었을 때의 선택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뒤쪽 트랙 선택 도구 반대가 되겠죠. 세 번째 클립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 그러면 선택이 됐고요. 선택이 된 클립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뒤쪽에 있는 클립이 아니라 반대로 앞쪽에 있는 클립이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화살표, 즉 해당 트랙에 있는 클립에 대해서만 선택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트랙의 클립을 선택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잔물결 편집 도구와 롤링 편집 도구, 그리고 속도 조정 도구는 해당 강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잔물결 편집 도구. 자, 이 편집 도구는 일반적으로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을 편집을 할 때처럼 해당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에 대한 편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개의 클립이 편집이 된 상태에서 특정 클립의 인점을 편집을 하게 되면 현재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클릭 드래그 해보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편집이 되는 장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 됐다면 마우스 커서에 손을 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죠? 잘려진 장면만큼 뒤쪽에 있는 클립이 이동을 해서 공간이 생기는 것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컨트롤 Z키 눌러서 다시 원점으로 가고요. 만약 선택 도구를 통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으로 남게 되지만 컨트롤 Z 잔물결 편집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편집된 구간, 즉 공간을 뒤쪽에 있는 클립들이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메꿔주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점을 편집을 하면 공간이 생기죠. 그렇지만 지금의 잔물결 편집 도구를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뒤쪽에 있는 클립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이 돼서 메꿔 놓습니다. 이와 같은 편집 방법이 잔물결 편집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계속해서 이번에는 롤링 편집 도구. 롤링 편집 도구는 지금처럼 여러 개의 클립이 편집이 됐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역시 프로그램 모니터에 편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전에 살펴봤던 편집 화면과는 약간 다르죠? 즉 앞쪽에 있는 클립의 아웃점을 편집을 할 경우에 뒤쪽에 있는 클립의 인점 또한 같이 편집이 됩니다. 가령 앞쪽에 있는 클립의 아웃점을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장면을 제거했을 경우에 공간이 생기거나 잔물결 편집 도구처럼 뒤쪽에 있는 클립이 이동을 해서 공간을 메꿔주는 게 아니라 바로 뒤쪽에 있는 클립의 인점의 장면이 되살아나서 편집된 구간만큼 채워지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는 줄어들었고요. 뒤쪽에 있는 클립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편집을 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없이 편집을 하는 방법이 지금의 이 편집 방법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의 롤링 편집 도구를 통해서 편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된 클립의 장면은 편집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편집을 할 때 편집된 만큼 메꿔주기 위한 장면을 되살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는 이전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죠. 클립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지점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밀어넣기 도구인데요. 밀어넣기 도구를 꾹 눌러보면 그 밖에 밀기 도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밀어넣기 도구 선택을 한 후에 지금처럼 여러 개의 클립이 편집이 된 후에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특정 클립의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처럼 아이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역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편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방식은 해당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을 로테이션, 즉 회전을 해서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이 되는 장면을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가령 편집된 시작점이나 혹은 끝점의 장면이 잘못됐다면 지금의 이 밀어넣기 도구를 통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면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밀기 도구. 밀기 도구는 역시 편집된 클립에서만 가능하고요. 특정 클립 가운데 부분에서 역시 클릭 드래그해서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해당 클립 전체가 이동이 되고요. 이동된 만큼 주변의 클립의 장면이 되살아나서 공간을 채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집을 할 때 효율적인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물론 지금 살펴본 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사용할지 모르니까 지금의 이 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혀두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펜 도구와 사각형 도구 그리고 타원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는 펜을 통해서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고요.
사각형 도구는 사각형, 원형 도구는 원을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됩니다. 펜 도구는 포토샵에 펜 툴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가령 지금 보이는 화면에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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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리고 하나를 합쳐줍니다. 클릭. 이와 같은 도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보다 정교한 사물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펜 툴을 사용할 때는 클릭과 클릭해서 직선 혹은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클릭하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또한 포토샵에서 살펴봤었죠. 지금의 이 펜 툴에 대한 사용법은 포토샵 강좌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포토샵 강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프리미어를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정도는 대부분 하실 거라고 보고요. 펜 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도구는 당연히 사각형의 도형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정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 도구는 원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되고요. 역시 원을 만들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손바닥 모양의 손도구, 손도구는 타임라인의 작업 위치를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가령 클립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타임라인 한 공간에 모든 클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의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령 확대를 해서 타임라인에 다른 클립들이 보이지 않게 해놓은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게 되면 클릭 드래그죠. 원하는 작업 구간으로 이동을 해서 클립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방법은 슬라이더를 이동을 해서 직접 찾아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손 도구를 꾹 누르고 있으면 확대 축소 도구가 있는데요. 확대 축소 도구 또한 타임라인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타임라인의 공간을 확대 축소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기능 또한 아래쪽 슬라이더의 왼쪽 동그라미와 오른쪽 동그라미를 통해서 확대 축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아래쪽의 슬라이더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도구인데요. 문자 도구는 자막을 만들 때 사용이 되죠. 이 부분은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만들어 놓은 이 도형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 빠뜨리고 그냥 지나갔었네요. 선택 도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준 다음에 설정하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됐고요. 지금 선택된 도형은 포인트를 통해서 크기에 대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해준 후에 효과 컨트롤로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3개의 도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도형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요거네요. 그 다음에 도형 옵션이 보일 수 있도록 열어주면 이와 같은 설정 옵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깔을 칠을 통해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위해서 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선의 두께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설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아래쪽의 변형의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 등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만들어진 도형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편집을 하기 위한 다양한 툴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